2025년도에 가장 큰 트렌드라고 보게 되면 러닝크루나 독서 모임, 만남을 주선하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20대들이 사람을 만나는 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책가3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글로벌 마켓 리서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기용이라고 합니다. 삼성, 현대, LG, 대상, CJ 이런 기업들이 다 저희랑 일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저희의 파트너는 이제 구글이고요. 아마존, 비자, 로레알, P&G, 페이스북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업들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타임즈하고 뉴스위크가 선정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주요 국내외 기업들과 다양한 소비자, 산업, 사회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제공을 할 때 필요한 전략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고 만남에 집중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는 미국 여자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의 보이프렌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는 내 남자친구가 아니지, 나도 너의 여자친구는 아니야. 근데 너는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원치 않잖아. 나도 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원치 않아. 사실 이 구절 자체가 그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진지하고 무거운 관계보다는 가벼운 관계를 좀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발달을 한 게 만남을 주선하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고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틴더나 그다음에 블릿 같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플랫폼 포함해서 문토나 오이처럼 취향이나 취미 기반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태티스타 디지털 마켓 인사이트 자료에 보게 되면 전체 한 4억 명 이상 유저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약 87억 달러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오랜 시간, 아주 많은 비용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좀 회피를 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어떤 만남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포함해서 통합 관리를 좀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러닝크루는 거기에 굉장히 부합이 잘 되죠. 건강도 지키고 취향 기반의 어떤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만나서 같은 취향에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데이팅 앱과 관련된 기업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 같은 것들을 진행을 많이 했죠. 그때 저희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에 있는 20대들은 그 만남 자체를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경험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야 나중에 본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 바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대들이 현재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자체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경험 안에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따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중요해졌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들이고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잘파 세대라고 하면 Z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Z세대 같은 경우에는 95년생부터 2010년생까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0년생 이후를 이제 저희가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MZ세대라고 꽤 오랜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Z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템포켓 세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요. 부모 이외에 조부모, 외조부모, 그다음에 고모이모 한 10명 이상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하는 그렇게 성장한 세대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의 어떤 자존감, 정체성, 자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거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비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아니면 키가 크다 이런 개념은 이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세대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뭘까?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서로 간에 보게 되면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어떤 그런 트렌드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톤, 자신의 피부의 색깔에 맞는 옷이나 화장품이나 머리 컬러나 이런 것들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큐레이션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그 퍼스널 컬러 같은 것들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쓴다거나 아니면 헤어나 헤엄 같은 것들도 큐레이션을 받는 이런 어떤 소비들을 하죠. 본인들의 어떤 소속감, 그 다음에 표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어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아서 아주 작은 아이템들의 명품들 또는 부모 세대들이 좀 좋아했던 과거에 롱샴이나 아니면 코치 같은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을 다시 시장에서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ESG나 아니면 뭐 불매운동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들의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신을 극대화하는 이런 소비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리맥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생각과 더불어서 실천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선 세대들이랑 좀 틀린 것은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비건을 소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위한 이런 형태가 아니라 패션이나 화장품 전반적인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모두 다 비건을 찾고 비건을 소비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봤을 때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칭찬해줘야 될 기업이나 가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비를 해서 돈줄을 하는 이런 직접적인 어떤 실천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성향이고 그들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대들이 부족함이 없이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의식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철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어떤 현상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그런 모습 이면에 봤을 때 자신들은 윤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소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은 어떤 현상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2025년도에 가장 큰 트렌드라고 보게 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가족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대층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퍼센트가 한 47% 정도 되고요. 반면에 친조부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퍼센트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족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불특정적이고 불확실한 이런 사회 현상 때문에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정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집중하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덕질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젊은 세대들의 부모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요즘에는 트로트 가수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티켓을 구입하려고 굉장히 전쟁을 벌이고 그 티켓을 구입하면 부모들이랑 같이 문화를 즐기는 그리고 저희가 관계라고 하면 사람, 그다음에 생물 이렇게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무생물까지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로봇, 무인 이런 것들이 2025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이 커질 거고요. 그런 관계를 서로 맺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보여집니다. 2024년도 4월부터는 OECD 기준으로 저희가 다인종, 다문화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만 나가보더라도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있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인 산업이나 그다음에 소비나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활용을 하고 있는 앱이나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고, 은행이나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기 시장이 다시 새로운 어떤 그 도약의 시기로 그렇게 맞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한 28.6% 정도 되고요. 2023년도 보게 되면 약 한 3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에 한 6%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1인 가구는 젊은 세대층에서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니어층과 젊은층 양쪽에서 모두 다 1인 가구라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을 하거나 소통을 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불확실하고 또 유동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환경으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뭐 디지털 커뮤니티 같은 거, 그리고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를 활성화시켜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공유 오피스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만들어주는, 모임의 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나 취향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분석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개인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초개인화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취향이나 아니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아니면 같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소통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들을 제공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경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초격차,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신뢰를 심어주는 이런 메시지까지도 함께 제공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큐레이션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이런 성향들이 좀 강한데요. 나름대로는 자기 객관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가치관과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할 거고요. 그 변화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진폭이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유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가는,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맺어가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소스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서의 조금 차이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글로벌 트렌드와 로컬 트렌드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볼 때 어떤 책을 통해서 저희가 잡아낸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업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트렌드도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라고 하는 걸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흐름으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들이 과연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나랑은 어떻게 잘 맞는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단순히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를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